시장에서 보면 이런 기술 혁신이 있을 때 꼭 버블이 나타나고 그 버블은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터진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좀 지났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 주제로 삼은 것이 한국 경제 위기,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을 일련의 시리즈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까지 해서 일단 완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너무 그동안 부동산에 몰빵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다 글로 쏠려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이 있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그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마치 물에 삶아져 가는 개구리처럼 점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0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경제 위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저는 비관론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눈만 보지 않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지 않고 두 눈으로 세상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단기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말씀 차제에 또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만 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분 수가 3,000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저는 저의 채널이 발전하는 것도 발전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가 체제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나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정말 사회를 바꿉니다. 정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시리즈로 만든 영상 중에 미국 경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각 그 토픽별로 세 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방송을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해서 미국 부분을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미국 경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미국 경제 특별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이 무려 25%가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라든가 아니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한 외국의 그 여러 영향력을 100으로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전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제목을 제가 닷컴 버블과 세계 대공황이 데자뷰? 다시 한번 닷컴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꺼진 것, 그리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었던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정말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경제 그 매크로 지표 한 가지 딱 보여드리면요. 미국 경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짧게 우리 연준이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갑자기 경제 봉쇄가 되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췄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단, 하단이 있는데 상단을 0.5%였던 것을 11번의 그 계속 금리 상승을 거쳐서 2022년 7월까지 5.5% 수준으로 올립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린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주가 지수도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이것이 실물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현재 상황을 보면 물가는 도리어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실업은 굉장히 낮은 상태 그리고 GDP 성장률로 봐도 굉장히 완전 공용 상태 아주 견조한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아주 또 아주 특별한 또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8주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FOMC라고 하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이 그 공개시장 조작위원회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기준금리를 적어도 이번에는 이번 그 3월 그 회의에서는 동결하지만 이게 그 하반기에 가면 한 3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한 0.25%포인트씩 한 3번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 그 차트를 보시면 2024년 말 되면 그 점도표라고 그 미국 연준의 그 19명 연준 위원이 연준 의장까지 포함해서 19명이 그 기준금리 전망을 이렇게 점으로 찍게 되는데 그 중간값이 4.6%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5.5%니까 굉장히 많이 낮추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이 그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이거 3번까지 기대했다가 이게 2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차에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또 완전 비둘기파로 돌아서서 한 3번은 낮출 거고 앞으로 상당히 지금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이 환호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결국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야.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이건 너무 심각해. 너무 심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닷컴 버블이 꺼지던 바로 직전 상황이 지금 아니냐. 그래서 곧 꺼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주식 시장이 막 뜨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보통 S&P 500으로 보거나 아니면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지난 1년간 무려 40% 정도 주가 지수가 다 올랐어요. 사실 나스닥은 한 40%, 그리고 S&P 500은 한 3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올해만 해도 두 개 다 모두 다 한 1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한 분은 다 정말 엄청나게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현재 그 AI 그런 어떤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그 회사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를 그 개발하는 그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60% 상승했고요 올해만 해도 거의 100%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게 너무 이게 좋다 그렇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계속 갈 거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아니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아니면 우리가 모두 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미국 경제에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면밀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일부는 일단 결국은 버블은 이 기술 혁신과 함께 나타났다 하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꺼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보시면 지금 펄펄 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22년 3월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펄펄 날아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게 한때는 뭐 이게 우리 PC라든가 아니 CPI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개 다 한때는 지난해 한 여름에 2022년 여름에 거의 피크를 치웠다가 이게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면서
계속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 다만 2% 목표치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현재 미국 연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무려 2.5% 성장했잖아요. 우리나라 1.4%밖에 성장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이 성장했어. 그래서 아마 지난해 말에 2023년 말에 올해 2024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4%를 했거든요. 미국 연준이.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나가니까 최근에 전망치를 바꿨어요. 무려 2.1% 성장할 거다. 이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 근처까지 갔다.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경제 성장 증가율은 계속 경기 사이클은 있지만 거의 한 2.45%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2.5%가 지난해 약간 그 평균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올해 전망치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상태.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다 하는 얘기고요. 실업률도 지금 3.9%인데 굉장히 낮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프트 랜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닷컴 버블 상황을 보면요. 그게 뭐예요? 그때 바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막 상업화를 막 하면서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소위 닷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기업들은 모두 다 투자금이 막 엄청나게 몰리던 시절이고요. 또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았고요. 실업률도 매우 낮았고 또 인플레이션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되고 특히 지금 마치 엔비디아가 뜬 것처럼 당시에 결국은 이러한 닷컴 기업들이 떴다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때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혁명이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 그때가 바로 제1차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제2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그 1차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 ICT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결국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막 등장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역할하는 기업들. 이게 결국 뭐예요? 반도체 기업. 그 당시에 델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인터넷 장비 업체들, 특히 시스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떴다가 이게 2020년 3월에 그냥 버블이 꺼지면서 확 줄어들었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이게 2000년 3월까지, 그러니까 2019년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한 1년 반 동안 무려 3배, 나스닥 기준 3배 증가했다가 다시 또 2000년 3월 기준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데칼코마니 일을 이렇게 이루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뭐 기준금리였기 때문에 올린 거랑 상관이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꺼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막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뭐 투자금이 막 몰리다가 그때 2000년 3월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시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그 델이라든가 이런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그 닷컴 기업들 특히 이제 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패닉 셀이 돼가지고 우르르 막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또 닷컴 버블이 꺼져도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GDP 성장률도 그때까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나빠서 그게 꺼진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뿐만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꺼졌다는 말씀이고 세계 대공황도 보시면요. 그 당시가 바로 뭐냐면 제2차 산업혁명이 막 확산되던 시절이에요. 미국에서 특히 그때 미국 전역에 막 철도를 막 건설하고 그러니까 철도가 얼마나 복합 산업이에요. 석탄이나 제철이나 기계나 전기나 모든 관련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막 또 등장하고 대량 생산 방식이 막 등장하고 또 전기가 막 이제 확산되면서 전기과 가전제품이 막 보급되고 이러면서 거의 모든 그 요즘 얘기하는 그러한 산업화되는 제품들이 그때 막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열풍이 막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황금의 1920년, 황금의 20년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주가는 또 막 또 하늘을 막 찌렀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주식에 또 다 매달린 거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 구두 닦기까지 주식시장의 시황을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주식에 이제 매달렸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재고가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불안해가지고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목요일, 블랙 서스데이 해가지고 주가가 10% 이상 감소했고 그 다음 이제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되니까 다시 또 블랙 만데이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추가로 또 13% 감소하고 다시 또 화요일 날 또 주가가 또 추가로 또 12% 이상 감소. 이게 막 계속 감소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GDP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이 무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실업률도 한 23%까지 막 이렇게 상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막 전개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다우존스 지수도 보시면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꺼졌다는 말씀이고요. 실업률도 그때까지 굉장히 낮았다. 그러다 이 갑자기 세계 대공황이 터지니까 갑자기 이게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AI 그러한 어떤 붐이 막 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업 또 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테크 기업들,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 기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엄청나게 투자금이 뭐 몰려가지고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빅테크 중심의 어떤 그러한 그 주가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꼭 이번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도 똑같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AI 어떤 그러한 기술이 물론 전혀 새로운 그러한 기술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뉴놈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정말 큰 어떤 변화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에 정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세상을 바꿀 건 틀림없어요. 다만 과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혁명을 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IC 소위 얘기하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그러한 기술이 막 발전할 때 1990년 그때에도 또 그러한 버블이 한번 나타났었다는 것이고 또 2차 산업혁명 산업화가 막 확산될 때 그때 1920년대 그때 마지막 꼭지가 또 버블이 되어가지고 또 한번 터졌다. 모든 버블은 기술 혁신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 버블은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터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1929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열광을 하니까 모두가 다 주식시장에 다 들어가니까 소위 구두 닦기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요. 그때도 사실 두 가지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간다. 어떻게 1년 반 만에 이게 도대체 주가 지수가 3배가 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 투자 전문가들도 이건 너무 많이 간다. 곧 꺼질 거다.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닷컴 버블 그 당시 꺼질 때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아니야, 이거 꺼질 거야 하다가 이게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 마지막까지 계속 꺼질 거야 한 사람도 내가 틀렸어. 이럴 때 이게 확 꺼졌어요. 그게 지금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아래 그 그림 보세요. 시킹 알파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뉴스 매체에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보여주는데요. 닷컴 버블이 막 꺼질 때 그때 보시면 여기 이 소프트 랜딩 할 거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또 꺼져 버렸거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거 뭐 괜찮아. 뭐 소프트 랜딩 할 거야. 이랬는데 툭 터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2023년도 현재 상황인데 이 현재 상황도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빠르게 지금 많이 닷컴 버블 수준만큼 소프트 랜딩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과연 계속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뉴욕대 경제학과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 하면 여러분 뭐 닥터 둠에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경제학자로서 뭐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부터 계속 예언한 것처럼 이거 터진다 터진다 이렇게 한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췄다 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이번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터지니까 지난해 말에 올해 초부까지 뭐 전미경제학회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틀렸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전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까지 다 전향을 하는 게 도리어 이게 좋은 사인이 아니라 나쁜 사인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당장 터진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역사에서 보면 이런 기술 혁신이 있을 때 꼭 버블이 나타나고 그 버블은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터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터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또 시리즈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리를 막 이제 낮춘다고 할 때 이걸 막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경계해야 될 때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어떤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AI 열풍,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러한 주가 지수가 날아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특히 뭐 엔비디아가 가장 대장주잖아요. 엔비디아가 보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무려 주가 지수가 260% 상승했고요. 올해만 해도 이제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00%,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분은 이거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난 지금 들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지금 들어가 사면 나는 이제 꼭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러한 디지털 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디지털 혁명은 그냥 과거처럼 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꼭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면 사실은 뭐 그때는 어쩌면 내재 가치가 별로 없고 막 이제 닷컴 기업들 소위 디지털 혁명이 이제 막 시작하던 그 시점에서 이게 너무 막 투자금이 막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실질 가치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너무 가격은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미래 어떤 PER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2000년 3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 다시 말해서 1년 반 만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3배 올랐던 그러한 주가 지수가 1년 반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929년 상황도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때까지 소위 2차 산업혁명이 막 미국에서 확산되면서 뭐 철도 산업부터 자동차 산업, 대량 상선 방식 거의 모든 산업에서 막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 매달릴 때 그때 갑자기 터졌다는 거죠. 갑자기 터졌다는 게 하나 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는 계속 글로 간다. 막 완전히 열풍이 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터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과정을 가져서 터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터지느냐? 이게 나름대로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차를 두고 터진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시장이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갈 때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 시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상황부터 보면 이게 너무 빨리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미국 연준이 당시에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뭐 굉장히 견조한 상태, 완전 고용 상태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는데 또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랬는데 기준금리를 좀 높이기 시작해요. 왜?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간다. 이거 비이성적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건 너무 광풍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그런 상태가 막 되니까 기준금리를 1999년 6월에 당시에 4.75%였는데 이걸 2000년 6월까지 6.5%까지 올려요. 현재 상태가 몇 퍼센트죠? 5.5%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높아요. 1.1%포인트 정도 높으니까 한 6.5%까지 이렇게 막 높이는데요. 이렇게 높이니까 이 기준금리가 뭐 4.75에서 6.5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높인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투자를 너무 비이성적 정말 과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보니까 소위 유동성이 좀 이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 다시 말하면 돈의 값이 비싸지니까 이거 주식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실제 뭐 그런 경제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그림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기준금리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 6월부터 이게 기준금리를 막 높이잖아요. 높여가지고 이게 언제냐면 2000년 6월에 6.5%까지 올랐는데 이 상단에서 계속 유지를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5.5%에서 지난해 7월부터 현재 3월까지 계속 5.5% 수준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2000년 11월까지 계속 그 상단을 유지해요. 근데 사실 닷컴 버블은 언제 꺼졌다고요? 2000년 3월에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이게 잠깐 일시적인 건 줄 알고 오판을 해가지고 계속 상단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미끄럼을 계속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게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사후 약방문으로 뒤늦게 쫓아가는 거고 경우 때는 또 오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이게 기준금리 계속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4% 상단이에요. 4%면 완전 고용을 상당히 그 상회하는 수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공이 미국 같은 경우 한 2.4%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요. 실업률도 보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4% 수준이면 미국 같은 굉장히 완전 고용 상태다. 현재 미국이 3.9%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실업률 그 기준금리 계속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견조했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스닥 지수로 보시면 이 기준금리 계속 높일 때 그래도 주식시장 당시에 막 높이면 이게 한번 움찔하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그런 상황. 우리 이번에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높이니까 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 이게 한번 추락을 했잖아요. 감소했다가 이게 다시 AI 그러한 열풍이 불면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한번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그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뒤늦게 쫓아간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 주가 지수도 여기에 보시면 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뒤늦게 사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게 미국에서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 그 기간 동안이 바로 불황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판정한 그런 기간이거든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 또 재밌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뒤에 보통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불황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낮춘다고 하잖아요. 하반기 기준금리 낮추면 그게 꼭 좋은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여기 나스닥 지수도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이 연준이 뒤늦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보시면 비슷해요.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낮춰가지고 2003년 7월이면 1%까지 낮춰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낮추니까 이게 갑자기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또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켜요. 이번에는 어디로 돈이 가느냐?
이 1999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 1995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막 과열 상태로 막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요. 닷컴버블이 꺼지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전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전부 주택 시장으로 가요. 부동산 시장으로 막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막 불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 아시는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프라임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막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가요. 왜 빌려가느냐? 그래, 왜냐면 그때 똑같아. Fear of missing out. 내가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은 자꾸 하늘로 막 치솟으니까 나는 나중에 이게 잘못하다 거지 된다. 이렇게 되니까 막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되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너무 심하네 또. 그래가지고 자산 시장을 보고 또 금리를 또 높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4년 6월에 1%였는데 6월에 2006년 7월에 5.25까지 올립니다. 무려 2년 동안에 이걸 1%였던 걸 5.25까지 올리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올려버리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근데 2006년 7월이니까 이게 그때까지 올렸는데 이게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여기 그림에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막 높였다가 상단을 또 계속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뭐 계속 2.5%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아요. 실업률도 도리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를 높였다가 이게 바로 낮추는 게 아니라 계속 플래토, 그 고원 상태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금방 낮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낮추네. 이러다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재원을 결국은 어떻게든 갚아야 되니까 그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아니 집을 팔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상단에 막 이렇게 있는 상태까지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가면 조그만 그런 지역 중소은행들이 사실은 막 파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가면 계속 그런 뉴스가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2008년 3월 되면 베어 스턴스가 이제 굉장히 큰 사실 투자은행인데 이게 터지고 그게 이제 9월 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레만 브라더스나 이런 정말 대형 그런 투자은행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게 터지면서 이제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좀 전에 실물 경제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때 이거 나스닥 지수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 상승해요.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좋고 그리고 주가 지수도 계속 하늘을 날라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소프트 랜딩 할 거야, 소프트 랜딩 할 거야.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소프트 랜딩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에도 뉴스 매체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왔고 실제 보면 주가 지수는 계속 하늘을 찔러요. 그러다가 이게 그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니까 얘가 실물 경제도 이제 불안 국면으로 들어가고 주가 지수도 바닥으로 이제 계속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이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높였을 때 이게 금방 그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도리어 이게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이제 시차를 두고 그때부터 실물 경기가 나빠지고 그때의 주가 지수도 나빠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꼭 투자자들에게 이게 꼭 좋은 소식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이미 실물 경제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연준이 걱정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엄청난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터지면 거기가 하나의 내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풍 터질까 봐 지금 미국 연준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실무 경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로 지금 지역 중소은행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빌려다가 사실은 차입해가지고 그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쇼핑도 집에서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굳이 시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쇼핑하지 않으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기준금리도 낮춰봤자 뭐 조금 낮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추는데 계속 고금리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 버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파산하는 그러한 건물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럼 거기 돈을 빌려준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게 바로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의 국채 있잖아요. 미국 국채 하면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우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세금을 거둔 것보다 정부 지출이 많으니까 돈을 결국 빌리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우리 국채라고 하잖아요. 트레저리 반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레저리 반드를 그 국채를 재무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뭐 1년 미만짜리도 있고 뭐 10년, 20년 뭐 이런 장기가 있는데 보통 2년짜리하고 단기 국채, 이제 대표성이 있는 2년 만기 국채하고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로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어요. 주로 언제냐면, 주로 미래에 대해서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또 금리도 낮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꼭 왔어요. 이건 경제 이론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런 많은 또 연구 결과가 우리 학술 연구한 그러한 학술지에도 많이 발표가 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맨 오른쪽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다는 것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 상태가 현재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언제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그랬고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1980년 그때 막 엄청나게 폴 보커 당시 그 미국 연준 의장이 막 금리를 엄청나게 막 높였잖아요. 이게 10%였던 걸 20%까지 막 이렇게 막 올려버리는데 그때도 크게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을 때는 이게 꼭 그 시차를 두고 여기 보시면 좀 그 약간 진하게 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바로 경기 불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었고요. 역전이 되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랬었다 하는 말씀이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도리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일 때도 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그러한 상황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도 보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언제요? 기준금리를 막 높이고 상단에 있을 때예요. 그때 어때요? 실업률이라든가 GDP 성장률은 계속 완전공용 상태에 거의 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그때 가가지고 국채 수익률 그 소위 장단기 역전이 해소가 되고요.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도리어 이제 소위 경기 불황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보세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 될 때 그때 이게 뭐 미끄럼을 탔다. 근데 현재 상태는 도리어 올라갔는데 2008년도 상황은 이거 그때도 계속 올랐다가 시차를 두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한번 그걸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도 여기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이 그 소위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돼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기준금리가 거의 꼭지점 상태에 있는 거고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태였고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국채 수익률, 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때의 실물 경제도 나빠지고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에 보면 나스닥 지수도 이제 도리어 이제 바닥을 향해서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이렇게 계속 그 역전되어 있을 때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해소가 되니까 도리어 나스닥 지수가 거꾸로 이제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어떤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번 영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계속 AI 열풍이 계속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 당장 꺼진다는 건 아니에요. 당장 꺼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올 하반기가 더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할 때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그때의 실물 경제가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의 주가 지수도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완전 전환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추락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단기 금리가 현재 지금 역전되어 있는데 이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또 금리를 막 그 이제 낮춘다고 할 때 이걸 막 그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경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정말 그러면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 그리고 1929년 소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이 정말 어떻게 비슷하지? 어떻게 다르지? 하는 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의 그 소위 AI 열풍?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과거에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냐? 아니면 더 과거, 소위 1929년 세계 대공황 상황처럼 될 수도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그런 입장은, 이에 대한 견해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와 견해가 다르는 것은 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저는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참고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함께 보면서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만 하지 말고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양쪽 입장을 같이 듣고 본인이 잘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황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의 GDP,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1929년 그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산업 생산으로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한 45% 감소했는데요. GDP 규모로도 보면 한 13% 추락을 했어요. 13%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뭐 이거 확산되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편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게 확산되어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꼭 공부해야 되는 정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바로 우리 케인즈 경제학이 나타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고전학파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완전 고용 상태도 만들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잖아요. 갑자기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과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재고가 너무 늘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패닉 셀링이 돼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적인 실물 경제에 이제 충격이 온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위 마르크스 중심의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드디어 막스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결함, 그런 모순 때문에 자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게 존 마이너스 케인스예요. 그래서 존 마이너스 케인스가 1936년 소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더 길게 얘기하면 화폐 이자 실업에 대한 뭐 일반 이론 뭐 이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모순 덩어리고 그래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자멸하는 그러한 모순 덩어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효수요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소위 거시경제학의 틀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 매크로 이코노미스, 우리 그래서 거시경제학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분석 틀이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말씀 길어졌습니다만 그 세계 대공황 때 크게 감소했다가 여러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0%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크게 충격을 한번 받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2020년 소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냐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사점이 뭐였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나 아니면 1990년대 후반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유사점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1920년대 말은 바로 2차 산업혁명이 막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의 그러한 뭐 철도, 자동차, 철강, 제철, 석탄, 전기, 전자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기술 혁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생산 증가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금이 막 유치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너무 이게 투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생산 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 아니네 폭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1990년대 후반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디지털 혁명, 제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이게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그게 PC가 등장했는데 그 PC를 전 세계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혁명이 등장한 거. 인터넷 기술이 막 등장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와이드 웹 뭐 이런 것이 막 등장하면서 그때 그것을 만들게 가능케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봐요. 시스코 네? 그런 어떤 인터넷 기반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델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것뿐만 아니라 닷컴이라고 이름 붙인 지금 얘기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다 그때 등장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가지고 무슨 이커머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나요? 근데 뭐 이거 될 거야 해가지고 막 투자 자금이 몰렸다가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해가지고 또 폭 터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보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혁명 두 번째 2차 디지털 혁명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이 AI예요. 뭐 2007년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우선 시초였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2차 디지털 혁명의
정말 도약기가 현재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이긴 맞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산업혁명도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1990년 제1차 디지털혁명도 실체는 있었지만 그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도 이게 그래서 맞는데 실체는 있는데 이게 혹시 너무 과열, 광풍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뭐 시장이나 뭐 투자자들이 너무 막 거기에 매달리고 뭐 이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도 갖춰졌고 굉장히 성숙돼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시스템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도 없고요.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은 1에서 50으로 가야 되는데 1에서 50이 아니라 100, 200으로 갔다가 나중에 슬슬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 한다는 게 경제 이론에도 있는 거예요. 특히 자산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막 움직인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증거 자료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우스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Gross Value Added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금융 분야 빼고요.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을 그 소위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예상 수익까지 포함한 비금융 기업의 총 부가가치를 이 Gross Value Added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나눈 것을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뭐 GDP로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라프하고 그말 이게 훨씬 더 정교한 그러한 어떤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제가 이거 시킹 알파에 최근에 어떤 분이 올린 그 글을 제가 봤어요. 물론 전문가 중에 한 분이겠죠. 이분이 올렸는데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현재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볼 때 그때에 이게 현재 2.8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보다도 더 높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해요? 제목이 1929년 데자부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닷컴 버블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1929년 세계 대공황 상황까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화량 감소율. 우리 M2가 보통 총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M2 기준으로 보면 이게 현재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이 총통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비율로. 그래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미국의 통화량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빠른 속도로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도 아직도 통화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유동성 장치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게 예전하고 달리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QT라고 해서 지금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아주 이게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그때에 감소한 것만큼 굉장히 빠르게 이게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US 스탁 마켓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 소위 상위 10% 이게 차지하는 이 소위 대형주죠. 상위 10%의 주식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한 7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다 잘 나간 게 아니라 그때도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위 10개 주식이 그냥 끌고 갔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거 뭐 엔비디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때하고 비슷하게 거의 75% 수준이다. 뭐가요? 상위 10%의 대형 테크주가 빅테크주가 이게 무려 전체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나 된다. 이거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도 사실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때도 거의 75% 근처까지 갔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황까지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된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는데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현재의 S&P 500 주가 지수의 흐름이에요. 현재 언제까지냐면 2024년 2월 14일까지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제 3월 중순이니까 약간 그 한 달 전쯤 되는 거죠. 그때까지 보면 이게 지금 1928년 8월 초부터 1929년 10월까지, 그러니까 막 1929년 세계 대공황 이제 막 버블이 막 꺼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게 당시에 주가 지수인데 두 개가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렇게 꺼졌는데 이거 지금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 전체 우리 소위 얘기하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포함한 비금융 기업에서의 총 부가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의 부가가치에 비해서 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현재 평가하고 있는 가격이 무려 2.8배나 되네? 너무 높은 거야. 또 한 가지는 1929년 상황과 비슷하게 통화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929년 상황과 비슷하게 상위 10%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75% 수준까지 되는데 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가지수의 흐름도 1929년 10월 이전과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적어도 현재 상황이 그냥 갑자기 그냥 전혀 다른 뉴 노멀이 아니고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929년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 상황까지는 적어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의 경험 또 아니면 또 여러 경제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그렇게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뭐 경기 충격 없이 계속 갈 거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 특히 이런 버블은 갑자기 꺼지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시차를 두고 꺼지는 거고 나름대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